네, 서울살롱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인장 혜원이고 오늘 실바님, 공공님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니고 두 번째 방문이신데 다른 이름으로 다시 오신 구희정, 현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달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지난번 되게 재밌게 하고 가가지고 이번에 다시 오게 돼가지고 좀 긴장하면서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잘 지냈고요. 저희 저번 시즌 그 인공지능 할 때 네. 그렇죠. 영화 맞아요. HER 헐, 그거 할 발음이 때 좀 애매해. 그때 이제 한번 오셨다가 두 번째 시즌 맞이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다시 네. 오셨네요. 네. 이름을 달님으로 바꾼 이유는 있으신가요? 네, 그냥 제가 달을 좋아해요. 그냥 네. 그냥 뭐 닉네임을 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 하지 했는데 그럼 내가 뭘 제일 좋아하지?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달도 달인데 무슨 달 뭐 없을까 했는데 특별히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달이 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달 자체로. 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때 인공지능으로 신약 개발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너무 신박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엄마가 제약 쪽에 주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 진짜요? 조금 어느 회사인지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중에 나중에 제가 먼저 알기로 해가지고 정말 제가 먼저 하고 해가지고 와 신기하다 이러고 음, 참 그때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공공님은 진짜 오랜만에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뭐 그냥 이것저것 하고 조금 생활 패턴이 아직도 적응이 제가 안 됐어요. 출퇴근 시작하고서 아 네. 직장인 생활이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아직도 시차 적응 중이에요. 더 헬스케지신 것 같으세요. 진짜요? 음. 안 되는데. 오늘 여기 녹음하러 오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와서. 한 주만 쉬어도 사실 조금 어색한 게 있어요. 텐션이 떨어지거나 바이브가 확 바뀌어서 와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실바님은 별일 없으셨나요? 저는 그냥 늘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음. 네. 2주 만에 저도 녹음 오는 거여가지고 그쵸. 이번에 이제 멤버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로테이션이 계속 네. 돌아가면서 조금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번 주는 이제 2회에 걸쳐서 방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이라는 주제로 2시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 실바님이 정하셨는데 네. 정하신 뭐 이런 의미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형우님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항상 건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 한켠으로 안타까웠던 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다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주제로 어떤 면에서 건강하지 않았던지 항상 젊은 나이인데 건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관심은 몸이 진짜 안 좋아요. 많아요. 지금도 지금 목이 완전 잠긴 상태거든요. 그 제가 지금 속초에서 왔는데 속초에서 출발할 때는 괜찮았어요. 왔더니 이러더라고요. 올 때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버스에서 주무셨죠? 아니요, 이제 차 타고 와가지고. 운전해서? 네, 그런데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 유자 그 생강 그거 하나 먹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주제는 저를 위한 주제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헌정 주제입니다. 가장 젊지만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조금 이 건강은 제가 건강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 이제 가장 먼저 사실 신체적인 건강이 떠오르는데 신체적인 건강 그거와 이제 대비되는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삶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게 조금 그냥 몸이 건강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금방 끝날 수 있겠는데 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조금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현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확히? 이게요? 그냥 써 있는 그대로 우리가 건강하면 사실 사람들이 단순하게 내 신체적인 건강에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도 사실은 헌장이라는 게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예전에는 신체적, 정신적까지만 헌장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회적인 건강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저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랄까 조금 성인이 되고 몸에 하자가 막 하나씩 돌아가면서 생기더라고요. 요새는 여기 그 뒷목이 너무 땡겨요. 아 진짜요? 네, 뒷목이 너무 땡기고 그리고 여기 그 귀 밑에 근육 있잖아요. 네. 여기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 여기가 발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근육이 너무 뭉친 건지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경락 마사지 같은 추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뼈와 근육과 이런 게 제일 많이 아프고 살도 찌면서 체력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에 대해서? 저는 아예 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아, 네. 거의 뭐 숙취 때문에 아플 때 말고는 건강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나이가 이제 꺾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요즘 스멀스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관리, 체력관리가 이제 1순위가 됐어요. 얼마 전부터. 다른 분들은 저도 원래는 막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관심이 없었던 이유라는 게 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고 건강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실을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다 똑같이 건강하니까. 근데 점점점 가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체력이 남들보다 좋은 것 같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럼 이거는 어쨌든 타고난 거니까 감사한 걸 수 있고 그럼 이거를 나는 잘 유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네, 신경을 좀 쓰고 있죠. 실바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건강에 관련된 직종에서 있기 때문에 그쵸. 하루 종일 거의 일주일 내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근데 제 건강보다는 다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도 어느 순간 좀 위기가 왔어요. 몸에 위기. 아, 네. 이제 일을 하면서 목 근육통도 좀 심해지고 그다음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자서 얼굴에 자국이 생기면 네네. 그게 잘 안 없어져요. 한 30분씩 가고. 그게 건강과 피부 직결되는 노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체적으로 노화 단계 이제 아, 접어들었죠. 네. 네. 그렇죠. 요새 또 미세먼지 심해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가면 출근해서 마스크를 벗으면 얼굴에 이제 마스크 자국이 아. 자국. 이게 또 한 30분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실바님은 아프시면 신체적으로 몸이 아프면 네.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죠. 아, 동료들에게 가서 이제 서로 치료해주고 좀 오. 그런 게 좀 저는 제 몸을 되게 주로 좋은 관리하는. 환경. 좋네요, 좋네요. 진짜.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나머지 두 개의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음. 그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크게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이거 질문 좀 받기 전에는 건강하면은 당연히 그냥 신체. 그래서 그쵸. 질문 전체적인 큰 주제만 보고 이거 너무 막 TV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건강 프로 같은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세부 질문들 보니까 너무 그쵸. 좋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애초에 그 실바님이 얘기하셨던 게 이거 세 가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이게 1시간 안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신체적인 건강으로 갔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걸로. 아무래도 이거 세 개를 하는 게 재밌을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잘 선택한 것 같네요.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저도 그 질문을 보고서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이런 정신적인 건강, 뭐 사회적 건강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저도 거의 하루 종일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지 오늘 가장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이게 신체적인 건강이든 사회적인 건강이든 뭐
그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그게 정신적인 건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정신적인 건강에 저는 거의 계속 신경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실버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회적인 건강은 사실 살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신적, 심리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관심이 있으시면 어떻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뭐 어떤 걸 더 신경 쓰시나요? 신경 쓴다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거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논문이나 아니면 아. 책 같은 것도 읽어보고 그것을 제가 일하는 곳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뭐 사소한 설문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을 하면 뭐 요렇게 해보면 너가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막 완전히 무너지거나 부셔져 버려서 뭔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것도 이제 정신적인 건강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은 바꿀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좀 그런 그렇죠. 것도 네,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뭐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이라고 놓지 않았을 뿐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신체적인 건강은 뭐 너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두말 나위 없이 그냥 많이 신경 쓰는데 정신적인 건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주로 멘탈 관리 쪽으로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사소한 거에 뭐 화가 난다던가 이런 거를 막 줄이려고 하고 뭐 사람한테 정 떨어지는 것도 살짝 좀 이쪽으로 하는 것 같고 사회적인 건강은 그냥 특별한 트러블 없이 지내는 거 정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긴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거 그냥 뭐 내가 뭐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뭐 조금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도움이 되겠지만 가끔 저에게 해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조금 멀리하고 이제 그런 거로만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그러면 이제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몸이 다들 그 뭐 두 분은 대답하셨는데 건강하신 것 같나요? 아니면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좀 하는 운동이나 뭐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4명 중에서는 제가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좀 즐겨 하는 편이어서 일주일에 4일 이상은 항상 운동하고요. 그다음에 살면서 제가 지금 가장 체지방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식사 관리도 좀 신경 쓰는 편이고 그다음에 술도 제가 가장 여기서 적게 물론 주량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술도 제가 가장 적게 먹는 것 같고 전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먹는 것과 아니면 그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규칙적으로 좀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 날도 좀 일찍 일어나고 좀 일찍 자고 그래서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축구 하시는 건가요? 축구는 사실 요새 잘 못하고요. 헬스랑 그다음에 이제 걷는 거 요렇게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시네요. 걷는 것도 이제 헬스장에서 그 러닝머신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 동네에 좋은 공원이 있어가지고 공원 아니면 호수 이렇게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그게 참 힘들어요. 요즘 밖에서 걷기가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뭐 핑계라면 핑계인데 그래서 못 나가 그런 것도 있고 그 헬스를 저는 헬스장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끊어 놔도 맞아요. 저는 오히려 헬스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가 대학원을 좀 오래 다녔는데 그때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내서 뭐 특정 시간에 뭐 어떤 운동을 하러 가고 이러기가 쉽지 않아서 헬스장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그쵸. 운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부담도 없고 저는 또 헬스를 사람들이 보통 재미없어 하는데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좀 혼자 생각도 하고 뭐 집중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안 되던 게 나중에 되는 걸 느끼고 약간 그런 게 좀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예전에 다친 적이 있는데 다치고 나서는 헬스를 한참 못 하고 있다가
좀 쉬다가 나중에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필라테스. 필라테스를 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좀 실내 운동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나가는 것보다는 네. 그 필라테스가 단순히 그 쉬워 보이는 게 전혀 아니더라고. 엄청 그쵸. 진짜 어렵더라고요. 힘들어요. 필라테스 좋죠. 예.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 필라테스 여자친구 하고 있어가지고 아. 들었는데 그게 다 근력 운동이 되게 그쵸.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요가도 좋다고 하는데 필라테스가 근력 운동에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엄청 뭐 죽을똥 쌀똥하면서 한다고 그 현장에서는. 하는 분 중에 남자분들도 혹시 있나요? 남자분들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센터가 좀 작고 그러면은 여자분들 위주 아니면 여성 전용 이게 또 필라테스 옷 같은 거 할 때 좀 딱 붙는 옷들 입고 하다 보니까 그쵸. 그냥 예상치 못하게 남자분들이 있으면 조금 깜짝 놀래긴 해요. 서로 불편할 것 네, 같아요. 네. 여성 전용이 되게 많아요. 남자도 아. 딱 붙는 옷을 입나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이게 그냥 운동도 운동인데 자세나 뭐 삐뚤어진 거 아니면 재활 목적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옷이 좀 붙으면은 선생님이 봐주기가 더 보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딘가에 남성 전용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남자분들 필라테스 되게 관심 맞아요. 많으시던데.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달님이 또 다른 뭐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 뭐 또 운동이요? 하지 않나요? 제가 취미로 춤을 추는데 아. 그거는 근데 뭐 건강을 위한 운동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한테는 그냥 좋아서 하는 취미. 네. 그래서 그쵸.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저한테는 운동 개념은 아니라서 네, 그 얘기를 좀 뺐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에너지 소모량은 굉장히 네, 땀도 맞아요. 되게 많이 흘리고 네, 춤추면 맞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운동이 하다 보면은 같은 운동을 계속하면 그 운동이 운동같이 안 느껴지잖아요. 네, 저한테는 춤추는 게 좀 그랬어요. 굉장히 좀 오래되기도 했고 옛날부터 하던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힘든 운동 같은 느낌은 아니었죠. 이제 형우님이랑 저랑 누가 더 덜 건강한지 저는 일단 운동은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운동을 얼마나 하냐 이거는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운동 하고 계세요? 제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어떤 운동 하고 계세요? 저 원래 저도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운동 아닌 운동 습관 같은 걸 시작을 했는데 그 편두통 때문에 고생하고 나서 네. 생긴 습관이 이제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이랑 출근해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한 10분 정도씩 하는 것 같은데 하니까 굉장히 좀 활기도 도는 것 같고. 맞아요. 정말요? 네. 그 혹시 좀 저 달라요.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수그려가지고 그 무릎 딱 펴고 수그려서 발에 손 닿는 거. 바닥 네네네. 그거 되세요? 아니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게 다리가 짧으면 좀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럴 수 네, 그럴 수가 있게-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짧아봤자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게 저는 아예 이게 수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뱃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안 닿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니, 다 뱃살이 아니라 다리가 길어서 짧으면은 공공님 다리가 좀 길죠. 근데 필라테스 하시면 왠지 될 것 같은데. 유연하실 근데 것 저는 원래 좀 유연한 편이었어요. 같아요. 그래서 뭐 춤추거나 그럴 때도 스트레칭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아주 막 그런 무용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 네, 그래서 그게 뭐 또 열심히 하면은 유연성이 는다고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 건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맞아. 모르겠고 그냥 원래 유연한 분들이 유연한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해도 안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저번 주에도 1회 때 했었는데 네. 1부 때. 근데 그 제가 호진님, 네. 호님 호님. 대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아.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분의 이제 신체를 이제 내 눈으로 네. 직접 확인을 하는데 핏줄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운동의 특성상 완전 이렇게 싹 말라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거죽만 남기고 근육의 이런 근질 뭐 이런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짜내면은 다 보이고.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어요. 사진이랑 뭐 맞아. 이런 거 보셨죠? 네. 네, 맞죠. 대단하죠. 그게 달하는
상황에 간 건데 앞으로 더 갈 거고 어쨌든 너무 축하할 일이고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저거는 그 단순히 뭐 의지로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만 저거는 타고나야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아주 높은 수준에 가면은 그 이런 비율 뭐 이런 모양 이런 거를 본대요. 근육의 크기는 아예 안 본다 하더라고요. 근육이 큰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얼마나 이쁘게 생겼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선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신체적으로. 근육이 잘 붙는 스타일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네, 그런 잘 것도 모르겠는데 운동을 조금만 해도 금세 좀 근육이 붙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살 잘 찌는 사람이 그 근육도 잘 붙는다 뭐 그런 속설이 있거든요. 아닐 것 모르겠네. 같은데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그래요? 살이 잘 찐다는 거는 근육량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이게 어쨌든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동화작용이라고 해서 모든 합성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도 합성을 잘하고 반대로 이제 근육 운동하면서 잘 먹어주면 근육 합성도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겠죠. 더 신기하네. 그 요새 보면은 보조제가 되게 많잖아요. 네. 영양제도 많고. 근데 뭐 삼시세끼 잘 먹으면은 우리가 모든 영양분을 고루고루 섭취할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쵸. 많이 그 보충제를 통해서 단백질도 먹어줘야 되고 특히나 비타민 이런 거는 더 많이 필수적으로 먹어야지만 건강이 아니라 그냥 평균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건강을 위해서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옷을 좀 두껍게 입는 편이에요. 저는 감기 한번 걸리면 일에도 지장이 되고 그쵸. 그래 버리면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편이어가지고 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요새도 날이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그쵸. 뭐 저는 지하철 탔는데 유일하게 패딩을 입고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하려고 안 더우세요 지하철에서? 더워도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좀 체온이 높은 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편해지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좀 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뭐 있죠. 저 같은 어떤 경우에는 걸? 일기 쓰는 거 있고 뭐 일기 쓴다는 게 결국에는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건데 제가 어떨 때 유쾌하고 즐거운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불쾌함을 느끼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스스로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 말은 그냥 뭐 살짝 좀 매뉴얼 같은 걸 정해가지고 네, 이런 상황에서 살짝 화가 난다던가 뭐 그런 걸 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조금 이따가 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이라는 게 네. 자기 감정 컨트롤을 결국에 잘하는 사람이 그 정신적으로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신 상태가 감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감정이 결국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 감정들을 그냥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수동적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반응을 하기보다는 감정 컨트롤을 좀 더 잘하게 되면은 이제 불쾌함의 정도를 줄인다던가 불쾌한 상황들을 피해간다던가 뭐 그렇게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기 감정을 좀 집요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까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감정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외부의 요인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럴 때도 저런 것 때문에 내 기분이 안 좋아지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저런 게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조금 이겨내기가 쉽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최대한 열심히 다 하려고 노력하고 뭐 어디 가고 싶거나 할 때도
뭐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음에 가야지 이게 아니고 가고 싶으면 그냥 당장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달님 말에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전 정신적인 건강이 공공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뭐 어떤 걸로 제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불쾌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 상황에서 제가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게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아예 그것 때문에 불쾌함을 안 느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외출을 하려고 지하철을 타러 걸어 나왔어요. 지하철역에 갔는데 제가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짜증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게 이렇게 제가 저한테 오는 걸 수 있는데 그게 아예 짜증이 아예 안 나는 거죠. 그게 차라리 정신적인 건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상황에 대해서 짜증 나는 것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짜증 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욕했어요. 나의 험담을 했어요. 네. 뒤에서 욕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의 가치를 조금 낮추는 거예요. 제 스스로. 쟤는 좀 이상한 애다. 이상한 애다.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그냥 좀 조금 나아져요. 그리고 화나던 게 조금 그냥 누그러지는 거. 네, 그렇죠. 근데 뭐 그 사람을 낮추지 않고 내 스스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서 저는 정신 승리를 좀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되게 제한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그냥 만족하고 최대한 정신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뭐 편의점을 만약에 갔어요. 군 생활 중에. 네. 그러면 그게 되게 일반인에게는 민간인에게는 일반적인 거지만 저희한테 특별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 정신 승리가 되고 그런 힘든 게 좀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덜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감각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실바님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전 사실 노력이 안 돼서 오늘 다 같이 그러니까 잘 극복이 안 돼서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어떤 상황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가 혹시 어떻게 되실지.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 자존감. 저는 자존심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존감하고 자존감하고 또 뭐였죠? 자신감. 자존감. 저는 조금 두 개는 살짝 구분이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자존감은 어쨌든 내가 나를 아끼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아예 그냥 카테고리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냐면 자신감은 나와 남을 비교를 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그 능력을 그쵸. 가진 가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자신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데 반면에 자존감은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존감은 아무리 나보다 잘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나는 그냥 나 스스로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에 이렇게 그렇죠. 느낄 수 있는 마인드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자신감도 되게 낮고 자존감도 낮은 편이어가지고 정신적으로 항상 스트레스가 좀 심해요. 네, 그렇게 심합니다. 맞아요. 그 자존감은 비교 대상이 없는 것 같고 자신감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진짜 남들보다 네. 잘하는 게 좀 생기면 내가 뭐 말도 막 더 신나게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반면에 그치, 내가 그치. 조금 모르는 영역에서는 위축되고 맞아요. 그러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 얘기하신 게 공감이 맞아. 되네요. 여러분들은 자존감 좀 높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자존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믿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결국에는 뭐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사랑의 그 네오가 뭐 더 원이 되는 거는 그가 되는 거는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내가 그 세상을 구할 더 원이냐 아니냐를 주인공이 스스로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순간 결국에 이제 한 단계 발전이 되고 이런 건데 자존감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의 정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항상 조금 이제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주변에 어른스럽거나 좀 존경스럽다라는 사람들 보면 이제 공공님처럼 자존감들이 다들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배우고 싶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자신감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자존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자신감 하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사실 못할 것 같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근데 대단한 건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왔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나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내 능력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끔 자존감, 나를 내가 아끼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뭐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능력적인 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은 좀 낮다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자존감은 높은 편이고 자신감은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자존감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신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건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못할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그쵸. 그런 게. 어쨌든 뭐 내가 그걸 못하든 말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존감이 되게 낮은 편이었고 살면서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살면서 뭔가를 계속 해내잖아요. 내가 네. 굉장히 힘든 과정도 겪고 뭐 그냥 힘들게 지내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 정도로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뭔가 겪어내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게 제 자존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뭐 약간 그런 생각들. 네. 이게 자신감, 자존감 계속 얘기를 단어가 오고 가다 보니까 네. 한자 생각이 나는데 자신감이란 게 자신에서 신이 왠지 믿을 신일 것 같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존감에서 존이 자기 존재할 때 그 존자일 것 같아서 자존감은 뭔가 자기 존재를 좀 스스로 인식하는. 소중히 하는 거일 것 같고. 근데 그러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이 저는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저를 스스로 성찰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자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근거 있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한 근거가.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자신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그런 게 뭔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저는 스스로 조금 이렇게 좀 깎아먹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딱 했는데 네. 현실의 벽에 부닥치는 거예요. 뭔지 알겠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제 자신감을 깎아먹는 거여가지고 저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더 열심히 하는 게 제 정신 건강에 차라리 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는 육체적으로 차라리 고생을 하고 뭔가 내 정신적인 만족을 가져가는 그런 편이라서 신체적인 건강을 좀 포기한 것 같네요. 근데 그 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못하게 됐을 때 그거를 또 해낼 수 있는 어찌됐든 간에 뭐 육체적으로 네네. 혹사를 시키든 뭔가 해낼 수 있는 그 우회로를 또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사실 그게 자신감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 우회로를 찾는다는 네네, 거에 그쵸, 또 그쵸. 자신감을 가지셔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려고 했던 거를 만약에 못 이뤄낸다고 해도 그게 자신감을
뭐 당장은 조금 결국 난 못했어 이럴 수는 있는데 그쵸. 나중에는 그게 또 더 큰 자신감을 음. 줄 것 같으니까. 그냥 뭔가 이게 데뷔책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못했을 때, 나는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뭔가 데뷔책을 생각하게 되고 음. 그러다 보면 좀 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음. 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신체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뭔가 좀 안 좋은 습관들 좀 있으세요? 저는 있죠. 술. 다 동시에 비슷하지 말했다. 않을까. 이게 술 얘기하는데 남수님 없으니까 되게 아쉬운데. 근데 그렇게 잘 드신다고. 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친구들이 들으면 혼나요 저. 술을 근데 자주 드시나요? 저 원래 엄청 자주 먹었죠. 음. 그러니까 잘 먹기보다는 거의 애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월 달에 그 편두통이 어마어마하게 온 이후로 이제 요즘 좀 많이 줄였죠. 그게 편두통의 의학적인 원인은 그 일자목이 의학적인 원인으로 이제 딱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나왔는데 거기에 경추에 이제 염증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주사를 맞았었는데 그때 이제 연말 연초구에서 술을 막 일주일에 한 4일 이상씩 그 중에 한 두세 번씩 과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염증을 엄청 악화시킨 제일 큰 원인이 사실 과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설 연휴 때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아프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진짜 저 원래 완전 무시했는데 진짜 체감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달님도 술을 안 드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요? 아까 들어보니까 어떻게 처음 뵌 분인데. 아니 아까 깜짝 실바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뭔가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뭐지? 그랬나요? 나중에 다시 들어봐야겠네.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술도 술이고 사실 먹는 것도 아까 실바님이 이 중에서 제일 건강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저는 약간 도전 의식이 들었어요. 저도 만만치 않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까지 챙기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졌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운동을 하면서 먹을 거 좀 잘 챙겨 먹고 이런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PT 같은 거 받을 때 트레이너분이 저한테 막 먹을 것도 신경 쓰라고 한다든지 이런 네. 누가 그런 걸로 간섭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뭔가 한다면 그거는 저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뭐라 그럴까? 그래서 막 먹는 것도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밤에 뭐 야식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또 신체적 건강을 해친다는 느낌이 오면은 그걸 또 조금 조절을 하긴 하는데 아주 평소에 애초에 신경을 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이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거에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습관 중 하나가 혼자 살 때 인스턴트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특히 라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거의 그건 진짜 많다. 4, 5년 하루에 동안 한 번? 하루에 한 번 4, 5년 정말 동안 많은데요? 야식으로 네. 먹거나 아니면 끼니로 먹거나 어... 그렇게 먹었던 적이 있고요. 최근에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나 버릇은 제가 똑바로 앉아있질 못해요. 앉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닌 그런 자세로 이제 침대 뒤에 기대가지고 그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평소에도 좀 허리를 피지 못하고 약간 누운 것처럼 앉아가지고 근데 요새 그게 되게 통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특강을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주치 같이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분야가 있는데 이제 뼈 맞추는 쪽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일자목도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목이나 뭐 허리가 뭐 조금 아프거나 뭐 한 분들이 좀 많은데 이게 여기 허리 뼈를 맞춘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번 하면은 이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뼈를 다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가락 뼈, 손가락 뼈 뭐 이런 게 다 중요하대요. 그래서 하나가 틀어지면 뼈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안 맞아도 반대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이걸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 허리뼈를 이렇게 그 등에다가 매직으로 착착착착착 그려요. 네. 뼈를 딱 그린 다음에 그걸 맞춰요. 그럼 그 점이 막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일자로 분명히 그릴 때는 이렇게 탁탁탁탁 네. 해서 맞췄더니 이게 제 뼈가 그만큼 엇갈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엉덩이 뼈부터 해서 골반, 뭐 이제 뭐 다리, 뭐 쭉 하면서 다리도 사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다 좀 다르고 발가락도 맞아. 다르고 발목 돌아간 것도 다르고 그래서 참 그 자세가 근데 그거를 건강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세가 진짜 중요하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 불균형 같은 것도 저는 그때 다쳤었다고 한 게 오른쪽 무릎을 다쳤는데 그래서 목발 짚고 한 2주 다니다 보니까 곳에 불균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맞아. 네, 걸어 다닐 때도 요즘도 많이 걸으면 조금 뭐 아픈 게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교정을 했는데 사람이 저는 오른쪽으로 많이 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음. 오른쪽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음. 성인이 돼서 하니까 이게 턱이 이렇게 살짝 돌아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금니가 오른쪽은 맞는데 왼쪽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턱 관절이 불편해지고 잘 때 이를 갈고 뭐 그렇게 된다요. 그래서 이거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안면 비대칭이 오잖아요. 그랬던 것 같고. 뭐 얘기했지? 저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해친 습관이 일단 불규칙한 생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면도 그렇고 식습관도 너무 불규칙적이에요. 맞아요. 일단 밥을 제때 안 먹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녁을 거르면은 밤에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밤에 먹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냥 막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뭐 화면, 뭐 모니터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눈이 피로하고 그리고 되게 막 잠을 못 자잖아요. 만약 그러면은 그게 제일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 좋은 것 같기도 한 게 강제로 아침에 뭔가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항상 맞아요. 비슷한 시간에 밥을 먹게 되고 뭔가 비슷한 최소한 일주일에 5일은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얘기를 듣고 저 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요? 이거 어떤- 예전에 식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네. 제가 원래 하루에 2끼를 먹었었잖아요. 네. 근데 프리랜서 할 때는 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소식하면서 이제 2끼를 먹는데 한 끼는 점심시간에 12시에 먹고 네. 한 끼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한 9시 반, 10시 정도에 먹어요, 저녁을. 늦게 그렇게 드시네요. 먹고 나서 이제 씻고 뭐 자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네. 출근해서 업무 시작하자마자 배가 고파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갑자기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음. 그냥 일하다가 12시에 또 먹고 이렇게 지금 2달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래도 될지 좀 걱정은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사실. 이거 진짜 칼 같은데. 네, 안 됩니다. 왜 저녁을 늦게 드세요, 근데? 이게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는 날도 있긴 한데 네. 퇴근하고서 한동안 이 편두통 때문에 도수 치료를 받고 아. 집에 가면은 한 9시쯤 돼요. 아. 그러면 도착해서 밥 그때 뭐 데우고 반찬하고 하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먹을 틈이 없으셔서 그렇게 미뤄진 건가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아무것도 안 먹다가 요즘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퇴근하자마자 뭐 빵 한 조각이라도 먹고 치료를 받던가 그렇게 하는 중인데 원래는 아침을 좀 많이 먹고 저녁을 좀 덜 먹는 게 좋은 거죠. 그게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맞아요. 팩트인가요? 그게 그냥 적당히 세 끼를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하고 자기 전에 뭐 서너 시간 전부터는 안 먹는 게 좋고 맞아. 6시 이후로 안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 9시, 10시에 잠드는 사람이나 6시 이후에 안 먹는 게 좋은 거지. 맞아. 조금 더 늦게까지 먹어도 그거 너무 크게 힘들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조금 늦게 먹어도 먹고 나서 더 늦게 자면은 큰 네, 문제 없는 상관없어. 것 같아요. 다음날 피곤하잖아요. 아 그런가? 근데 저는 원래 막 식사 시간에 뭐 다른 거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막 누가 뭐 밥 시간에 뭐 시키는 것도 싫어하고 밥 시간에 밥 먹는 게 좋거든요. 맞아. 그래서 항상 학생 때는 12시에 칼같이 점심 먹고 6시에 칼같이 저녁 먹었는데 근데
막상 아침은 안 먹었어요. 늦잠 자고 이러느라고. 음. 근데 회사에 오고 나니까 12시 반 넘어서 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저희는 그 주변에 회사들이 많으니까 12시 땡 하고 가면은 너무 자리가 없어서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정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반강제적으로 아침을 먹게 되고, 근데 또 저녁에는 저도 공공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 시간에 먹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늦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늦게라도 어쨌든 배가 고프니까 뭐 간단히라도 먹었으면 어쨌든 먹은 시간 이후로 조금 더 뒤에 자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운이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저는 되게 짧고 굵게 푹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늦게 자도 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건강하신 것 같나요? 그리고 가장 안 건강했을 때는 회상해보면 언제, 왜 제일 안 좋았을까요? 저는 지금 정신적인 건강은 많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조금 멘탈 관리가 잘 돼요. 그냥 뭐 화 날 일이 생기고 뭔가 네. 상황적으로도 그렇긴 한데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편인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화났다가 아휴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군대에서 그게 진짜 너무 안 됐어요. 맞아요. 군대에서 진짜 그 선임들도 그렇고 후임들도 그렇고 진짜 너무 가짜나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조금 그거 자체가 일단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냥 잘 어울려서 그냥 가면 되는데 너무 막 에휴 뭐야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별로다 이런 생각. 그리고 뭐 어른들 있잖아요. 군대에서 이제 뭐 상관이 되겠죠. 뭐 중대장님, 소대장님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황적으로 불만을 표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깎아내리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 시절에 정신적으로 건강이 되게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전역하면 사라지나요? 아 그럼요. 전역하는 날 사라집니다. 만병통치약. 네, 전역이 답이다. 진짜로 근데 그거는 좀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군 생활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맞아요. 그걸 즐기는 거죠 그 상황을. 근데 전 도저히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경찰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도 똑같겠지만 경찰은 이제 완전 공무원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대우가 좋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뭐 이런 말 좀 하기 그런데 저희가 일반인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안일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되게 나태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 좋았을 때가 저는 생각이 잘 안 나서 대답하기가 좀 어렵네요.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자존감이 높으셔가지고 그냥 잘 까먹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잘 기억력 낮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화났던 것도 금방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까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이 높은 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나를 계속 존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상황과 나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살면서 가장 건강하지 못했던 때가 정신적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던 게 이제 대입 수능에서 이제 떨어졌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떨어진 과정이 되게 또 좀 그랬던 게 제가 삼수를 했던 시절에 이제 지원한 과에 이제 원서를 쓰고 기다리는데 제가 대기 번호가 15번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입시 커뮤니티에 보면 대기 번호 몇 번까지 빠졌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14번까지 빠진 거예요.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됐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 안 됐어요. 한 명이 그쵸. 한 명이 그 한 명이 일주일 동안 안 빠져가지고 누굴까요? 그러니까 누굴까.
그래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게 살면서 제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하지 못했던 거의 몇 달을 지냈던 것 후회가 같아요. 진짜 네. 엄청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앞에 한 명이 남았으니까 더 충격이었을 그쵸. 거예요. 맞아. 그렇죠. 더 만약에 내가 아깝고. 30번인데 15번까지 빠졌다 하면은 에이. 오히려 뭐, 오히려 날 예. 텐데 맞아. 이러니까 아유 그거는 아. 진짜 완전 어. 그리고 또 그 간절함이 더 크면 클수록 되게 조마조마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다- 네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신감하고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이제 제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평소에도 좀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 평소에도 좀 신체적인 거에 비해 정신적으로는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네.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일 이렇게 평온하신 편인 것 네. 같아가지고 다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그런가요? 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고민을 안 한다. 걱정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특별히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막 신경 쓰이는 것도 잘 없고 뭐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안 좋았을 때는 대학원생 때 근데 이게 뭐 대학원생 때 하는 일이 어땠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일은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적응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뭐 연구실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되게 제한된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람이 힘들어 버리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약간 저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캐파를 늘리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 게 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런 어떤 용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저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번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이 아닌 행동을 하면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약간 뭔가 타의에 의해서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제한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런 사람을 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그때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나한테 좋은 걸로 남았으니까 뭐 어쨌든 지나갔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죠. 이번 화는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사회적인 건강 그리고 나머지 3가지 건강에 대해서 합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